안녕하세요. 뉴스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북극곰이 더는 살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북극곰이 기대와 달리 기후변화에 상당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휘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곰이 더 이상은 북극에서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북극곰이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 뜻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면서 북극곰이 살기 어려워진 상황 다들 아시죠? 이 기후변화로 현재 이 북극은 여름에 얼음이 일찍부터 녹기 시작하고요. 또 겨울이 돼도 얼음이 늦게 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북극곰의 먹이인 바다표범 사냥이 쉽지 않게 되자 북극곰들은 여름에 마치 겨울잠을 자듯 최대한 활동량을 줄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막연한 희망이자 마지막 희망으로 이 변화된 북극의 환경에 북극곰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왔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와이오밍 대학 존 화이트맨 연구팀이 캐나다 근처 보버트해에 사는 북극곰을 관찰한 결과 이 북극곰들이 먹이 부족으로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는 있지만 생각만큼 여의치는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북극곰이 기후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연구팀이 30마리의 북극곰을 관찰한 결과 여름 북극곰들이 활동량이 사실 신체 온도, 이런 것들 활동량과 신체 온도들이 예상보다는 조금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북극곰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또 생존 능력을 키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건데요. 네. 이 결국 북극곰이 기후 변화에 적응해서 여름에도 유사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라 먹이 부족에 따른 임시 방편으로 활동을 줄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8월에서 10월까지 사이의 북극곰의 활동량은 사냥철이죠. 3월에서 7월보다는 물론 적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에 있는 이 활동량의 2% 정도만 쓰는 반면에 8월에서 10월까지 사이에는 12%에서 22% 정도 활동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겨울잠을 자는 효과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거죠. 이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극곰이 기후변화에 스스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곰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장기적인 전략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이미 그동안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곰들의 북극살이도 큰 변화가 많았었는데요. 네. 우선 먹는 거, 또 식습관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극곰의 주요 먹이는 바다표범입니다. 이 바다표범은 물속에 있다가 바다 위 얼음에 올라오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때 북극곰들이 바다표범을 사냥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흰 기러기를 먹는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이 여름이 되면 북극곰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찍부터 녹기 시작한 얼음을 피해서 육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안가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 북극곰이 여름에 활동을 크게 줄이고 있지만 사실 겨울잠을 자는 수준까지 줄이고 있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극곰이 육지에서 지내는 시간이 30년 전에 비해서 30일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 바다표범을 사냥할 기회가 굉장히 적어졌고 또 이 때문에 흰 기러기가 북극곰의 새로운 먹이가 되게 된 겁니다. 이 또한 흰 기러기의 번식 시기가 북극곰이 육지로 이동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지면서 또 북극곰이 흰 기러기는 물론 이 흰 기러기의 알까지 먹는 것으로 관찰이 됐는데요. 이 북극곰이 여름 동안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흰 기러기를 통해서. 하지만 흰 기러기를 먹는 것이 이 북극곰의 어떤 생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이렇게 먹이 부족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곰들의 개체수도 아무래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10년 사이에 북극곰의 개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북극곰의 주요 서식지죠, 보버트의 남부 지역에 사는 이 북극곰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에는 약 1,600마리였는데 북극곰이 2010년에는 900마리로 줄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해역에 사는 북극곰이 1,800마리였는데
엄청 급격한 짧은 순간에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자연 상태에서의 이 새끼 북극곰 생존율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인데요. 연구진이 추적 조사를 한 결과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태어난 새끼 북극곰 80마리 중에 생존한 북극곰은 20마리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환경 때문인지 이제는 뭐 더 이상 북극에서 새끼 북극곰을 더 이상은 또 찾아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어떤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다 얼음이 줄면서 북극곰이 새끼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차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현재 북극곰들은 녹고 있는 바다 얼음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는 도망갈 땅이 북극에 없다는 건데요. 캐나다 엘버트 대학의 스티븐 해밀턴 박사팀이 이 5마리의 성장한 수컷 중 1마리, 그리고 어른곰과 늙은곰은 매년 굶어 죽게 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먹이 부족은 물론 이 새끼를 가진 암컷의 은신처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서 이 태어난 새끼 북극곰의 50% 이상이 죽게 돼 2100년이 되면 새끼 북극곰이 1마리도 제대로 살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사실 북극곰 하면 뭐 광고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참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지구상 최대 육상 포식자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 음료 광고에 나오는 북극곰의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서 네.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북극곰의 크기는 2.5m에 달하고요. 체중도 0.5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북극에서 살면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이 혹한도 견딜 수 있고 1톤 이상의 힘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래 북극곰은 큰 몸집에 비해 사냥을 하기 위해 100km 이상의 수영을 할 수 있는 유연한 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북극곰이 수영을 하다가 쉴 수 있는 바다 위 얼음 덩어리가 없게 되면 사실 탈진을 하게 돼서 익살할 수 있고요. 또 멀리 사냥을 나가지 못하면 충분한 먹이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북극곰은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정한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북극곰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북극에서 살게 된 건가요? 네, 이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된 시기는 아직 학계에서도 정확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태인데요. 네. 다만 북극곰의 조상이 아일랜드 불곰이라는 사실은 염기 서열 분석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불곰과 북극곰이 같은 조상에서 나왔음에도 이 불곰은 산에 살고 있고 산딸기를 먹는 등의 잡식성을 가진 반면에 북극곰은 바다 표범을 잡아먹는 등 두 곰의 형태나 생태가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이 북극곰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본 결과 유전자 2만 개 중에 20개만이 불곰과 달랐는데 이는 주로 심장 기능이나 대사, 털 색깔 등과 관련 있는 유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숲에서 열매를 먹던 불곰이 북극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방이 주로 되어 있는 이 식사를 선택하게 되면서 대사 유전자가 바뀐 겁니다. 또 이 북극곰은 바다 표범을 잡으면 이 지방이 많은 피부와 지방층만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바다 표범을 언제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많이 축적시키고요. 또 멀리 바다 수영을 하는데도 지방층이 부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또 북극곰의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은 몸무게의 반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지방이 그러니까 많은데 이 북극곰은 환경에 맞춰서 진화를 하기 위해서 또 혈액에서 지방을 걸러내 세포로 보내는 유전자 또한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극곰이 과거에는 북극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고지방식을 하고 또 유전자도 바꿨지만 다시 더워지고 있는 기후변화에는 적응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도 북극곰의 멸종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는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의 이 결과가 실렸는데 이 북극곰과 코끼리 등 주요 동물의 멸종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경고가 돼 있었습니다. 네. 이 연구진은 동식물의 생태 변화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1500년부터 현재까지 320종의 육상 척추동물이 이미 멸종을 했고 또 현재 남아있는 동물 중에 약 30% 정도가 멸종 직전이거나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멸종이 임박한 동물로 이 북극곰을 비롯해서 코끼리와 코뿔소 등 덩치가 큰 거대 동물을 꼽았습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 이 같은 동물들은 넓은 서식지가 필요하지만 인간의 토양 개발로 땅이 줄어들고 있고 또 자손 생산 비율이 적은 데다가 상아나 뿔, 털 등 인간에게 사냥당하는 경우까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양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